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3단계 격상을 고민 중인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 확산세를 꺾어보자며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3단계로 가도 이동 제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00명대로 전주보다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 확산 추세를 더욱 엄중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확진자의 73%가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경우 전국적 조치가 아닌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적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도권이나 국지적 적용도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그것은. 다만 당장은 거리 두기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가 빠르게 준비되고 있어 지금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18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를 줄이기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2곳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 환자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상 부족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또 3단계로 가더라도 이동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럭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서울 구로구의 60대 남성이 자택 대기 중에 숨졌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치료 가용 병상은 하나도 없고 수도권 전체에도 3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 함께 식사한 지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지난 17일 검사를 받았고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어서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렸는데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명째입니다. 당일 밤 10시경에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고 병상 배정을 취하는 도중에 아마 사망을 하신 것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위중증 환자도 278명으로 한 주 전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473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증상자도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주말 내내 운영됐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세계적으로 번창하니까 꼭 한번 받아봐야겠다 건강상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38개, 수도권에는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병상들이 비어있는 병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원 과정이 순조롭지만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하루 넘게 기다린 환자들은 수도권에만 36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 초 식약처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내용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국내 공급은 내년 1분기, 따라서 접종은 빠르면 2월부터 늦어도 3월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 총리는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2월이라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얀센 등 다른 백신의 경우는 계약이 임박했지만 1분기 공급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백신들은 1분기 내 접종이 어렵습니다. 정 총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가 하루 100명 수준으로 백신 의존도를 높일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요구한 계약 조건을 공개하며 확진자가 많은 영국과 미국 등은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고 따라서 우리와 공급 계약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라며 내년 연말쯤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국 수도 런던과 주변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유럽 국가들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전부터 다시 이를 2, 3만 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재확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잉글랜드 남부를 중심으로 천여 건의 변종이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 변종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높고 재생산 지수를 높이는 등 전파력이 강력합니다. And our working assumption at the moment from all of the scientists is that the vaccine response should be adequate for this virus. 변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런던과 주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존 대응 단계에 없던 4단계를 신설하고 비필수 업종, 상점, 체육관, 미용실 등을 폐쇄했습니다. 등교나 보육, 운동 등의 목적이 아니면 외출할 수 없고 야외에서도 다른 가구 구성원은 한 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 5일 동안 제한을 완화하려던 계획은 크리스마스 당일 하루로 축소했습니다. When the virus changes its method of attack, we as a country have to change our method of defense.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 금지 조치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6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2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892명,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외에도 경북 48명, 충북 2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4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98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 파티, 종교 행사,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수본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당국에 대해서도 합리적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 정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허위 정보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등선을 넘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겨서 정권 교체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82포인트 하락한 2764.36에 코스닥은 0.27포인트 내린 946.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난항을 겪던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이 결국 합의점을 찾았지만 그 이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동반 내림세입니다. 반면 핵심 반도체 소재인 에폭시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화페인트는 오늘도 큰 폭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9원 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WFP, 즉 세계 식량 계획이 수상했는데요.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주민들의 기아를 무기로 삼는 비인도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년간 내전이 이어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무장 세력들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목표 지역을 포위하고 식량 수송로를 차단합니다. 극한의 기아 상태로 내몰린 지역 주민들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지배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식량을 무기로 하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해주는 구호단체가 바로 세계식량계획 WFP입니다. 그러나 WFP는 늘 무장 세력과의 협상 등을 통해 담판을 짓고 직접 식량을 운반하기 때문에 늘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습격당해 식량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1년에 수차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빈민층들을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WFP는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았지만 빈곤층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작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왕젠동 씨는 여느 때처럼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체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엔진이 멈춘 겁니다. 왕 씨는 고도 2,000m 이하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전투기의 위치는 주택 밀집지 상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씨는 전투기를 추락시킬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围墙的外面和左边的一片的村庄的中间，一个狭小的一个中间，那里有几个鱼塘，在空中看的话，就是比较小的一块地方，只能对着那里去了。 적당한 장소를 찾고 난 뒤에야 전투기를 탈출한 왕 씨. 당시 고도는 75.9m에 불과했습니다. 전투기가 새에 부딪히고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초. 왕 씨 본인은 경추와 다리 등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그의 노력에 중국인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북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특별한 것은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변신했다는 것. 크리스마스 장식은 늘 해오던 것이지만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기로 주민들이 다 같이 결정에 참여한 겁니다. Dieses Jahr finde ich, ist es noch schöner geworden. Vielleicht wirklich auch durch Corona bedingt, dass alle mehr zusammengerückt sind und gesagt haben, okay.
이 마을의 건물 120채가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장식들로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독일 전체를 짓누르는 우울한 분위기는 이곳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LED 전구를 활용해 보기보다 전기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어쩌면 가장 우울할 수도 있었을 이번 크리스마스가 함께 만든 조명 장식 덕분에 가장 빛나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렸던 피지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5세의 전문 다이버인 폴 씨는 피지 섬의 아름다운 산호초를 구경할 수 있는 수중 원더랜드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피지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그도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Once or twice or three times in a week, have to go out and a bit of vegetable farming, fishing will keep my family running. 하지만 폴 씨는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라고 말합니다. 피지는 지속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환경이 오래전부터 위협받고 있는데요. I am pretty sure that's all due to climate change. There has been lots of coral being bleached. There's been lots of coral bleaching. Lots of coral are dying. 그는 신속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지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산호가 가장 먼저 파괴될 해양 생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했는데요. 뒷문으로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비밀 통로까지 두고 영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대상 업소지만 방마다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 나온 수사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한 손님은 되려 으름장을 놓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 출입구는 닫아놓은 채 뒷문으로 손님을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비밀 통로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두 업체가 연결돼 있어요? 저쪽에 쪽문 있는데 저희가 노래방 있고요. 또 다른 집합금지 시설인 서울의 한 당구장. 출입구에 집합금지 명령 공문이 붙어 있는데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장님, 영업장을 열시면 안 돼요. 아니, 여는 게 아니고. 붙여져 있잖아요.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 집합금지 요소라고. 모이시면 안 돼. 이게 영업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인 뒤에도 확진자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경찰이 유흥시설이 모여있는 영등포와 홍대 입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긴급 심야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유흥주점과 당구장 등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자 3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한 명이 충북 음성군에서 서울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병원에 도착해 구급차에서 대기 중 달아났는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2시간 만에 환자를 붙잡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자체 개발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우리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통일부는 만나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고성과 해금강 등 관광, 문화지구를 돌아보며 금강산을 국제관광 문화지구로 꾸리기 위한 개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스키장도 짓겠다며 특히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고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한 우리식 건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측에서 지은 금강산 시설들을 철거하고 자체 개발을 하겠다며 했던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북한은 당시 통지문까지 보내 남측의 시설을 철거해가라고 요구했지만 남측은 대면 협의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 1월 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북한이 먼저 철거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금강산 개발에 대해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자체 개발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내년 1월 당대회에서 발표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개발 계획을 포함해 진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다시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만나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관광지로 발전시킬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진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지난 8월 의료 파업 과정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고시를 다시 치러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의대생 구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최근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내년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고,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은 2,700여 명입니다. 내년 1월 필기시험에 이어 2월쯤 실기시험을 다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에 전공의 2,700여 명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은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 뜨는 시각이 아침 7시 43분이었고요. 해가 지는 시각이 오후 5시 17분으로 낮의 길이가 1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 밤이 길고 그만큼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 기온도 낮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동지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 한파는 서서히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내일 아침은 0도로 영하권을 벗어나겠고 낮에는 7도로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그간의 눈 소식이 없던 서울과 경기도 일부, 동쪽 지방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또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과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내일은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가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